이번 제17회 시험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예전에는 두 과목을 다 보시는 분들을 한테 두 과목 문제를 다 주고 또 답지도 다 주고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는 나눠졌죠. 1교시는 9시까지 입시를 해서 9시 30분부터 시험을 볼 거예요. 9시 30분부터. 그래서 시험 시간을 얘기하면 항상 우리는 시험 시간 30분 전에 입실이죠. 그죠? 입실 기준이 아니고 1교시가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점검을 볼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우리 이제 소방기술사나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신 또는 말도 안 되지만 건축사, 공조냉동 기계기술사, 건축전기, 건축기계기술사 이런 분들한테 설계 및 시공을 면제를 해주죠. 그럼 뭐만 보면 돼요? 점검만 보면 되죠. 그죠? 그 사람들은 이것만, 요 시간에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반대는요. 소방공무원들이 점검이 면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점검이 면제니까 소방공무원은 설계만 보면 돼요. 그러면 소방공무원 설계는 이제 시험이 2교시예요. 2교시. 그래서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시험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30분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30분씩 늘어나고 시험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선례가 없잖아요, 이런. 1시간 30분, 1시간 30분을 시험 본 선례가 없어요. 출제자들도 이런 선례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내야 된다, 아니면 좀 다르게 내야 된다. 여러분 생각도 좀 그렇죠? 예. 좀 다르게 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다르게 낼까요?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자잘한 문제 수가 많아지겠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한 줄 썼는데 1점 또는 2점이라고 한다면 한 줄에 2점씩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이제는요 한 줄에 1점.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늘었다. 그러면 문제 수가 써야 될 분량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일단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예상 외로 문제 수가 작아요. 즉 정답을 보고 옮겨 적는데, 해답지에다 정답을 보고 옮겨 적는데 페이지 수가 우리는 15페이지로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15페이지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는 10페이지 분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남죠. 여유가 있죠.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분량이 적은 분량으로 공부를 했어요. 갑자기 늘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태반에서는 일단은 문항수를 좀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거 아는 거 모르는 거 바로 선별을 해서 아는 것부터 바로 쭉쭉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물 하는데 공식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열심히 생각해서 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푼다든지 안 되죠. 또 화재 안전 기준을 종합증멸점검표를 복규를 쓰라고 하는데 이거를요. 이게 쭉 쓰다가 한 1분 쉬었다가 생각 좀 하고
또 연결해서 또 쓰고. 그러면 옛날에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거예요. 항상 합격을 하려면 볼펜이 멈춰서는 안 돼요. 쭉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우는 거는 확실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덜 확실하다 하더라도 덜 확실한 상태를 쭉 연결해서 써야지, 거짓말을 쓰더라도 바로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전체 문제를 다 푸는 게 목표예요. 덜 풀면 당연히 불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시간이 늘었다라는 건 장점일 수 있어요. 단점은 뭔가 하면 점검에서 시간이 남겨서 설계로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과목을 빨리 풀고 다른 한 과목에 시간을 더 할애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대단한 단점이에요. 바꿔 얘기했을 때 둘 다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하나 빠르고 하나는요 중간만 해도 빨리 했으니까 이쪽에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동시에 빨라야 시간 내에 다 끝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2시간이잖아요? 즉 120분인데 60분 60분인데 점검을 40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는요 20분 더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30분 더하기 60분 더하기 20분 해가지고 80분 동안 푸는 거예요. 1시간 20분 동안. 그럼 검산도 열심히 하죠. 점검 검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설계는 삐끗하면 0점 처리되니까 검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요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했을 때 뭐가 문제예요? 예? 이거 1교시는 점검이고 2교시는 설계인데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나눠 놓으면 설계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검산할 시간이 없을 수 있다고요. 이제 한 번 딱 풀어가지고 이게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 예측은 그래요. 항상 옛날부터도 보게 되면 점검보다는 설계 쪽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나눠놨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시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설계에서 시간이 진짜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계산을 하는데 충분히 연습이 안 되니까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맞을 수 있죠. 계산을 하는데 빠르게 계산할 수도 있고 느리게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내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풀어본 계산 문제인데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풀어본 문제고 어떤 사람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처음 보는 문제는 어때요? 야 이게 뭐지 하고 연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번 풀어보는 사람은요 10배 빠르죠. 보자마자 공식이 생각이 나고 그죠? 조건 이 문제는 조건이 한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게 조건이 이용되는 걸 다 아는데 문제 소문항 1번은 조건 3번이 소문항 2번은 조건 6번이 이렇게 이용되는 걸 바로바로 경험을 했는데 근데 처음 보면요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문제에 맞는 조건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은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가 문제일 거다. 물론 설계가 쉽게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몇 개월 남았습니까? 9월 달까지. 6개월. 네? 개월로 하면 얘기를 하면.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정도. 네. 6개월이 남았는데 6개월 동안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 시험은 알게 모르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단순 암기형이 있어요. 단순 암기형. 단순 암기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뭘까요? 화제 안전 기준을 쓰시오. 점검표를 쓰시오. 법규를 쓰시오. 이거는 네, 1페이지부터 한 개씩 외우면 이건 바보예요. 화제 안전 기준을 1페이지부터 외우는 거는 바보라고요. 1페이지는 안 나오거든요, 시험. 그래서 1페이지부터 읽어는 봐야 돼요. 읽어보고 나올 만한 거를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정리해서 외워야 돼요. 법규도 그렇고, 점검표도 그렇고,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계속 외시라고요. 그래서 암기형을 계속 외워가시라고요. 매일매일. 필기 공부하지 마시라고요.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해요. 써보라고 해요. 아니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지 말고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해보라고요. 화제 안전 기준을 허공에 대고 얘기를 해보라고요. 안 보고, 그래서 안 보고 중얼중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써지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써야지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라고요. 근데 보고 계속 하는 거는요, 최악의 방법이에요. 보이는 거를 없애버리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보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계속 중얼중얼 해보라고 해요. 그럼 뭐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면서 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책상에서밖에 못 외워요. 지금 우리가 짬짬이 시험 보고 나서 수업 듣고 나서 쉬는 시간 있어요. 그죠? 커피 마시면서도 중얼중얼 할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외우고 있나. 중얼중얼 한번 해보라고. 자, 이 암기형은 또 이런 것도 암기형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능, 물론 좀 이해 위주일 수도 있죠. 예? 뭐 종류 이런 거. 물분무 헤드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충돌의 분사형. 디플렉터형. 선해류형. 초도형, 분사형, 많이들 하셨네요. 네.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쫙 쓰고 30초면 다 쓸 거를, 예? 생각하다 보면 3분이 걸려요. 시간이 모자라죠. 시간이 모자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분히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암기가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공부가 덜 돼서,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거예요. 아, 내가
검산을 좀 꼼꼼하게 했으면 계산에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검산을 왜 못했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암기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암기는 뭐를 해야 되죠? 다 알아요, 그죠? 종류도 해야 되고 화재 안전 기준도 해야 되고 위험물 세부 기준도 해야 되고 법규도 해야 되고 점검표도 해야 돼요. 점검표도 많아요. 다중이업 점검표도 있고 위험물 점검표도 있고 종합진밀 점검표, 작동기능 점검표, 외관 점검표, 또 점검표는 아니지만 도시기업 또 해야 되고 외울 게 많다고요. 아, 나는 요번에 이거는 안 하겠어. 외관 점검표는. 그럼 외관 점검표 나왔을 때 나는 안 붙겠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한 번에 보고 싶으면 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내가 아는 거가 나왔을 때 합격하겠다라고 한다면 뽑으면 돼요. 그래서 줄이면 줄일수록 어때요? 합격 가능성은 적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로 간다면 전체를 다 하면 한 번만에 붙어요. 물론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요가 된 대신에 한 번만에 붙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는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제가 알아요. 1년 반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다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하루도 안 빼고 1년 반을 하게 되면요. 한 번만에 붙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아는 게 90% 나옵니다. 어렵죠. 직장생활 하면서.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줄여. 그러면 50%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만에 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 시험 보면 50%를 하게 되면 두 번 시험 보면 붙습니까? 아니에요. 재수 있으면 한 번만에 붙고요. 재수 없으면 평생 못 붙어요. 절반 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절반 했으니까 두 번 시험 보면 붙겠지. 아들, 딸로 얘기하면요. 이번에 아들 낳기 때문에 다음에 딸 낳습니까? 예? 다음에 계속 아들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50%만 했으면 계속 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 했으면 한 번만에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재수가 있으면. 그러면 진짜 재수가 있는 거잖아요. 50% 했는데 한 번만에 붙으면. 내가 50% 했는데 시험을 보니까 아는 게 거의 다 나왔어. 90% 나왔어요. 바로 복권 사세요. 그날이 재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잖아요. 가능하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뭐를요? 하는 비율을 높이시라고요. 높이는 방법은 그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즉 그냥 커피 마시다가도 쉬면서 밥 먹으면서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종합작동장치가 뭐냐고 물어보시라고요. 자동 개폐장치하고 자동 폐쇄장치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자동 개폐장치하고 자동 폐쇄장치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건 실무라서 모르는군요. 개폐장치는 폐쇄되어 있다가 열리는 게 개폐장치고요. 자동 폐쇄장치는 열려 있다가 닫히는 게 자동
패스 장치예요. 자동 개폐 장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대한민국에 아직은 없는데, 자동 패스 장치에 대한 정확한 용어는 제연설비 쪽에 있죠. 화전역 기준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데 붙으려면 시간을 늘려야 돼요. 늘리는 방법은 밥 먹으면서도 소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실제로 그랬어요. 공부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소방을 알든 모르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합작동장치가 뭐냐고. 당연히 모르죠. 소방 모르는 사람인데. 그럼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장용기 내부의 압력이 일정 압력이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장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방을 아는 사람이면 더 좋죠. 묻고 답하는 거잖아요. 허공에도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밥도 같이 먹고. 그죠? 근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라니.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즉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이 두 개를 빼면 몇 시간이 남아요? 두 개가 뭔가 하면 잠자는 시간하고 일하는 시간. 를 빼면 과연 몇 시간이 남을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 시간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합격이 빨라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데 활용을 덜 하죠. 제가 기술서 공부할 때 17시간 공부했어요. 그럼 뭐 3일에 17시간 한 걸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4시간 잤어요. 4시간 자고 공부를 하니까 한 달에 책을 14권을 볼 수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가속도가 붙으니까 마지막에는 14권을 보더라고요. 근데 첫 달에는 한 권을 못 봤어요. 두 번째 달에는 한 권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6권을 봤거든요, 책을. 그게 지금부터 가속도가 붙으면 6개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계산형이 있죠, 계산형이. 계산형. 계산형이요. 설계, 그죠? 이 계산형이 아주 특이해요. 암기형은 변수가 없어요. 근데 계산형은요, 우리가 실수했다. 어디서 실수해요? 암기형에서 실수해요? 계산형에서 실수해요? 계산형에서. 그러면 계산형에선 왜 실수를 할까요? 계산형에서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아서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실수해서 불합격을 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연습이 안 돼서. 즉, 실수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밖에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산만한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시험 장소에서 산만한 거예요. 집중을 못한 거죠. 사람마다 그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그날의 신체 리듬도 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장에 딱 갔는데
글씨가 안 보이더래요. 30분 지나니까 보이더랍니다. 그런 사람도 실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글자가 안 보여요? 하얀 거에 까만 게 하얗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30분 지나니까 서서히 이제 글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초긴장을 하니까 글자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떨어졌다고. 근데 뭐 긴장할 게 있어요? 1년에 시험 한 번씩인데. 안 되면 다음에 또 보면 되지.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 연습은 다 알잖아요, 딱. 연습은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 아는 게 많다니까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러니까 실전처럼 생각하니까 긴장이 돼서 시험을 못 보죠. 가볍게 봐야 돼요, 실제 시험. 제가 요즘 K-팝 그런 게 좀 꼽혀가지고 K-팝은 계속 보거든요. 오늘 저녁에 하잖아요, K-팝. 일요일날 밤에 9시부터 11시까지. 그죠? 박진영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힘 빼라고. 노래할 때 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춤출 때 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야, 이게 힘 빼는 게 다 공통이구나. 옛날에 태권도 할 때도 힘 빼고 태권도 해야 되고요. 운전할 때도 힘 빼고 운전해야 되고, 소방 공부할 때도 힘 빼고 해야 돼요. 네? 예, 책상에서 힘 빡 주고 공부하잖아요. 어때요? 예? 아니, 한 달 뒤에 정형외과 실려간다니까요. 또, 글씨를 썼는데, 힘을 빡 주고 글씨를 쓰는 사람이 명필이에요? 힘을 안 주고 쓰는 사람이 명필이에요? 글씨 잘 쓰는 사람은요, 힘 안 주고 씁니다. 글씨 못 쓰는 사람이 힘 주고 써요. 힘 주고 쓰면요, 글자가 어때요? 딱딱하고, 또요? 예, 빠르게 못 쓰죠. 힘을 빼는 데 있더라고요. 시험도 힘 빼고 시험 보셔야 돼요. 자, 계산형은 아주 특이해서요, 암기와 이해가 병행이 돼야 돼요. 얘는, 계산형은, 공식을 암기하지 않았어요. 풀이가 안 되죠. 그죠? 얘는 암기와 이해가 플러스가 된 그런 복합형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문제의 답을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의 답을 외우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해형 문제가 있는데 많지 않아요. 대단히 소수예요, 이해형 문제는. 예를 들면 이해형 문제는 그거예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하면 전기에서 가닥수 구하는 거. 물론 좀 암기는 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변수가 있잖아요. 개통도. 그리고 특히 옥내수화, 이산화탄소, 즉 가스의 개통도의 체크 밸브 위치 같은 거. 이게 암기해야 될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거든요.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이해형이 과연 얼마나 되나?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알고 보면 거의 없어요. 암기가 80%가 넘습니다. 많이 암기하시고 그러다 보면 일부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외울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해서 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펌프 토출척 체크 밸브 이전에 물 올린 배관이 있어야 되죠? 순환 배관이 있어야 됩니까? 압력계가 있어야 됩니까? 펌프 토출척 체크 밸브 이전에 반드시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 거는 3개예요. 그럼 왜 체크 밸브 넘어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암기해서 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해서 답할 수도 있는 거죠. 체크 밸브 위에 있으면 물 올림, 물 펌프 쪽으로, 펌프 흡입 배관 쪽으로 역류 방지 밸브 위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죠?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환 배관은 왜 거기 있어야 돼? 네? 체크 밸브 위쪽에, 아래쪽에. 우리가 체크 밸브가 쩔었다든지 개폐 밸브가 폐쇄되어 있을 때 펌프가 돌게 되면 체절 운전이에요. 그럴 때도 수온 상승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요, 체크 밸브 이후에는 충압 펌프하고 같이 연결돼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요, 체절압 풀어서 최소 정수 압력이 정지점이에요. 그러면 충압 펌프 돌아서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체절 압력 미만에서 계속 개방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체절 압력 더하기 최소 정수도 압력으로 충압 펌프 압력을 세팅을 안 하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외국은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못 하는 거예요. 성능시험 즉 충압 펌프의 정지점을 세팅을 외국에는 못 합니다. 어떻게 돼 있으면? 이 위쪽에 순환 배관이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충압 펌프가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충압 펌프에 의해서 올라가서 정지하는 점이 주펌프의 체절 압력 더하기 최소 정수도 압력이거든요. 근데 얘는 체절 압력 미만에서 계속 개방이 돼요. 즉 체절 압력 더하기 최소 정수도 압력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립니다. 그러면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진짜 많이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세팅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세팅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다 건너온 것들이잖아요. 미국으로 생각하면 딱 맞죠.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여기 하면 안 되고 여기에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쓰라고 했을 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암기는 암기대로 하시고 자꾸 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 생각이지 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한번 봤어요? 성능 시험 배관이 왜 체크를 밑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이 있는 교재를? 없어요. 제가 수업 때 얘기를 하거든요. 연결 송수원 설비에 31m 이상 또는 11층 이상이면 습식을 해야 되잖아요. 왜 습식을 해야 되죠?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건식을 하게 되면 마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습식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생각은 뭐냐? 자, 63빌딩이에요. 배관이 비어 있습니다. 예? 물을 집어넣고 배관이 다 차야 물이 나오죠. 예? 물 집어넣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 시간 때문에 미리 물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물 밀어 넣고 물이 차 있으니까 바로 물이 나오겠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라고 자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뭔가 하면 작년에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실무가 좀 나왔죠? 실무가 뭐예요? 이유입니다. 왜 이래야 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생각이라고요. 왜 하다 보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쉬는 시간에 일주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해요. 왜 이러죠? 이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암기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암기는 이게 왜 암기가 왜 안 되겠어요? 암기가 예? 시간 투자를 덜 해서 암기가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예. 애국가 외워야 안 외워요? 머리 좋잖아요. 근데 애국가를 어떻게 외워요? 앞글자 따서 외웠군요. 그죠? 웃잖아요. 그죠? 예. 소방을 앞글자 따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애국가는 한 페이지의 애국가가 4절까지 하면 근데 그거를 그냥 외워요. 근데 소방을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를 앞글자를 따서 외우더라고요. 그러면 식구가 늘어요.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한 줄 또는 두 줄을 외워야 되고 또 앞글자 따가지고 쭉 썼는데 D가 생각이 안 나니까 D는 D도를 외워야 되고 결국은 뭐예요? 식구 한 개 더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애국가처럼 그냥 외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뭐 강요 아니에요. 우리 학원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는 사람들은 앞글자 안 땁니다. 그냥 외워요. 애국가처럼. 그대로 책하고 똑같이 써요. 오히려 앞글자 따는 사람이 장깨를 부려서 그런지 정확하게 못 쓰더라고요. 앞에 단어는 정확한데 D가 안 정확해요. 앞글자 따는 사람들이. 앞글자를 땄을 때 대단히 효과적인 건 있어요. 앞글자 딱 써서 뒤까지 바로 생각나는 거, 써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물었던 거. 선비술 충분하면 선해류형, 디플레트형, 슬리트형, 충돌형, 분사형 이렇게 앞글자를 쭉 썼으니까 뒤가 바로 생각이 나잖아요. 짧은 것들. 그죠? 짧은 거는 앞글자 따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앞글자를 따서 했는데 뒤도 외워야 돼요. 이거는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짧은 것들은 앞글자 쓰면 뒤까지 바로 쓸 수 있죠. 특히 종류가 그럴 겁니다. 자, 실제 시험이 1시간 30분, 1시간 30분. 그래서 우리도 1교시 점검을 먼저 보고요. 2교시 설계를 보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1시간 11시에 끝나고 12시에 시험을 다시 봐요. 그러면 11시에 마치고 나서 1시간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30분 뒤에 여기에 11시 30분까지 입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김밥 정도 간단한 거는 먹을 수 있어도 예? 뭐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이거 없어요. 그리고 실제 봤을 때 뭐 9시 30분이고 1시 30분이잖아요. 누가 중간에 뭘 먹겠어요? 공부하죠. 그죠? 공부할 거예요. 근데 설계미 시공은 뭘 공부해야 될까요? 시험장에 가면 뭐를 공부해요? 예? 시험장에서? 네? 항상 보면, 예.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공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계산형하고, 예? 암기형하고, 이해형하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해형을 공부해요? 암기형을 공부해요? 계산형을 공부해요. 즉, 점검은 계산이 안 나오고 암기형과 이해형만 나오잖아요. 근데 설계는요, 암기형하고 계산형하고 이해형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시험 전에 이걸 공부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암기형하고 이해형이라는 얘기인데, 이해형을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뭘 공부할까요? 암기형을 공부해요. 그러면 그 전에 뭐를 끝내놔야 돼요? 시험 전에 암기형을 공부한다면서요. 그럼 훨씬 전에 뭘 끝내놔야 될까요? 계산형과 이해형을 끝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순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를 봤을 때 뭐부터 끝내야 돼요? 여러분은 계산부터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합격률이 몇 %예요? 저번에 122명 합격했잖아요. 네? 시험 몇 명 봤어요? 네? 시험? 필기 합격한 사람이 2,000명이 넘었잖아요. 저번 시험에. 시험 문제가 갑자기 필기가 쉽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실기 접수를 했잖아요.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그래서 3,600명 정도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합격률은 3%. 3.3% 정도. 요즘 합격률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툭 치고, 이거는 합격률이 3.3%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단히 낮은데? 이지만요, 실제로 합격률은 20% 정도 됩니다. 아니면 30% 정도 돼요. 실제. 무슨 논리인가 하면요, 전체로 뛰면 3%, 4%밖에 안 되죠.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은 또 확 줄잖아요. 일테면 접수만 한 사람도 있잖아요. 실기 접수만. 필기 공부만 하고 실기 공부 안 하고 접수만 하는 사람. 그죠? 합격률이 실제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합격권에 덜잖아요. 그러면 합격률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3% 겁낼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 인원을 봤을 때 3% 내지 4%예요. 그죠? 그러면 100명 중에 3명, 즉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가 어마어마한 수치군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은 점수를 막 퍼줘가지고 3% 되는 거예요. 예? 저는 1% 합격률을 또 합격했어요. 0.7%인가? 18명 합격했으니까. 그때도 시험을 2,000~3,000명 봤어요. 그때는 필기 실기를 다 같이 보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 봤는데 아는 게 다 나왔어요. 그럼 100점 나와야 되잖아요. 70점 주더라고요. 자기가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때는.
아, 나는 80% 아는 걸 썼는데, 70% 아는 걸 썼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70%, 80% 아는 걸 한번 써보세요. 붙는다니까요. 그 지금은 70%, 80% 아는 게 나오면 붙어요. 그럼 왜 떨어져요? 그만큼 아는 게 나올 정도까지 공부를 덜 하는 거죠. 즉, 화제 안전 기준은 계속 얘기하는데, 화제 안전 기준에서 시험이 나왔어요. 이거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돼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종합정밀점검표 나왔어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고요. 계산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다 맞을 수는 없죠.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바운더리가 딱 정해진 게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종합정밀점검표 돼 있지 않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는요, 내가 가진 게 다가 아닐 수 있잖아요. 법규는요, 내가 가진 게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시험에 나오는 법규가 여기저기잖아요. 기본법, 공사업법, 설치유지관리업법, 다중형특별법, 위험물법, 또 뭐가 있어요? 예? 초고층, 그죠? 특별법, 뭐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있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맞고 안 맞고 하는 거거든요. 노력에 따라서. 근데 계산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일단 1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해야죠. 계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고, 암기할 것도 다 하고, 순차적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순서가 물론 병행을 해야죠. 근데 분명히 시험 전 한 달이나 2달 전에는 얘가 끝나야 돼요. 마지막에는 얘만 할 거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계산해요, 얘 해요? 얘 할 거거든요. 합격의 시스템이에요. 합격의 흐름인 훨씬 전에 얘를 끝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행을 해가지고요, 얘가 먼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거 3% 합격률이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지, 그죠?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캣반을 왔어요. 처음에 점수가 13점 나왔어요. 합격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122명 합격할 때 처음에 와가지고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가 10몇 점이었어요. 합격을 하더라고요. 최연소로. 저는 합격 못할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도 60점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합격했냐고 물어봤더니 시험 나온 거, 여기서 시험 본 거는 내가 다시 나오면 100%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100% 하고 더 추가로 돼 있다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여기서 시험 본 거를 다음에 보면 또 못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더 해야죠, 당연히. 여기서 뭐 하는 게 과연 뭐 일주일치를 시험을 볼까요? 일주일치 외울 거, 일주일치 계산 문제로 공부할 게 여기서 쏟아질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관리사 저는 대단히 좋은 자격증이고 비전이 있는 자격증이고 비전이 뭐예요? 미래잖아요. 대한민국에만 소방점검합니까? 외국에도 소방점검해요. 물론 시설관리사 이건 아니지만요. 소방점검한다고요. 보험회사에서 점검을 하든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을 하든 점검을 하는데 그게는 연봉이 막 2억 3억이에요.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파워가 소방관 이상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이 소방 점검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린데, 예? 10년, 20년 뒤에도 어릴까요? 아니에요, 저는. 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가가지고,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큰 소리 쳐가지고, 도면 없어요? 도면 다음 올 때까지 이거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세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내세요. 도면. 아니, 소방 도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현장에 소방 도면 있는 데가, 아니, 없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20년, 30년 된 이런 대상차 가보면요. 도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계속 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 소방계획서. 소방공무원들이 딱 가면 뭐예요? 소방계획서 한번 내보려고. 그래서 소방계획서 한번 봅시다. 계획은 잘 돼 있나. 또, 예. 외국은 그런다고 하더군요. 배관 용접 잘했는지 비파게 측정해 본대요. 그래서 용접 부위가 얇아졌거나 녹이 설었다, 예? 약해졌다, 또는 이물질이 용접하면서 들어갔다,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절단하고 다시 용접하라. 그래야 펌프 돌았을 때 안 터지잖아요. 우리나라는 터질까봐 펌프를 못 돌려요. 그래서 시설 다 해놨는데 펌프를 못 돌린다고 점검 가가지고 터지면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돌려가지고 터지면 이거 왜 이게 터지냐고, 이게 터져서 이게 터지면 되냐고 안 되냐고, 고쳐놓으라고. 언제까지. 소방관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방관은 옛날에 갈 때 어때요? 예? 미리 연락하잖아요. 그럼 연락하면 어때요? 예?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시설 다시 한번 훅 들어보고 정비합니까? 정비하거든요. 근데 점검업체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예, 오든지 말든지. 왜요? 어리니까. 이게 10년, 20년 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미래입니다. 근데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데 이 정도도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1억이 안 되는데 2억, 3억이 되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예? 이 정도도 안 해서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되죠. 자격증을 막 주면 안 된다고요. 충분히 검증해서 줘야 된다고. 자, 여기서 시험은 그렇게 할 거예요. 1시간 30분 시험 보고 중간에 당연히 쉬어야죠. 예, 쉴 거예요. 그래서 한 15분이나 20분 정도 쉴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다는 아니고요. 몇 문제를 설명을 할 거예요. 단순 암기를 설명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뭐 계산이나 이해형 이런 거 이제 몇 개를 선별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 제 몇 회 시험이죠? 예, 1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제 2차 시험 답안지죠. 과목명은 예,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 이게 뭐 정식 명칭이에요. 자, 여기 답안지 작성 시 주의 사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좀 필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필기구는 무슨 색? 예, 3번에 보게 되면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검정색, 청색 말고 다른 걸로 쓰는 사람은 좀 못 봤어요. 자, 4번에 연습지에 기재한 내용은 채점하지 않으며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거나 특정인임을 암시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합니다. 라고 되게 강한 문구가 있는데 이때까지 0점 처리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특정 표시를 하겠다 이게 마음먹고 하게 되면 모를까. 근데 보통 저는 이거는 특정 표시라고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이거 하는 거 이거는 표시예요. 이거는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다고. 그러면 끝났다고 뭐 해야 되냐? 이하 여백 쓰는 거예요. 뒤쪽에 나옵니다. 음, 5번에 답안은 가로쓰기로 개선 안에만 기재하고 답안지 양면의 쪽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예, 편지지 비슷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줄이 그어져 있고 네모 박스가 있잖아요. 네모 박스 안에만 써야 된다 이 얘기예요. 네모 박스 안을 벗어나서 쓰면 안 된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밑에 이렇게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음 장에 쓰면 되지. 그죠? 다음 줄 다음 장에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 자, 6번에 답안 작성 시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기재하고 해당 답안을 기재해야 됩니다. 긴 경우 요약 기재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다 쓰라고 하질 않아요. 문제를 조금만 쓰라고요. 즉 예를 들면 문제 번호는 똑같아야 돼요. 문제 1. 문제 번호는 똑같아야 돼요. 문제 1 다음 각.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이게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4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음 각까지만 쓰면 돼요. 두 번째 1-1 요것도 문제예요. 번호예요. 요것도 써줘야 돼요. 문제를. 다음은 저합식.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래서 좀 길게 읽으면요. 다음은 저합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통도이다. 상시 폐쇄되어 있는 밸브와 개방되어 있는 밸브의 번호를 열거하시오. 이렇게 길어요. 예, 써줘야 됩니다.
조금만. 그리고 1번 뭐가 있는가? 1번. 상시 폐쇄되어 있는 밸브. 이거는 짧아요. 이거는 다 써줘. 그래서 뭐 1번, 3번, 5번, 뭐 6번 뭐 이런 식으로 밸브 번호. 이게 답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 다음 그림은 조금만 써주면 돼. 2 단어 정도만. 아, 이 답안지인데 왜 문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왜 문제를 안 써야 되냐 하면 쓰라고 했잖아요. 원칙이. 그래서 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독하게 마음 먹으면 문제를 안 썼으니까 뭐야? 0점 처리. 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그런 예는 없어요. 문제 안 쓰고 번호만 썼다고 해서 0점 처리하지 않는다고요, 실제. 지금까지도.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 단어 정도만 써주시죠. 자, 다음 7번에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 뭐를 쓰라고요? 계산 과정, 답, 단위. 그러면 단위를 모두 다 써야 되냐? 조금 안 써도 되냐? 조금 안 써도 돼요. 그걸 뭐 조금 안 쓰고 조금 다 쓰고 이걸까지 구분 안 한다고요. 완전히 단위를 전체를 안 썼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단위도 쓰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단위를 다 써주든지 조금 써주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단위를 쓰라고 해서 100% 안 써도 된다. 일단 0.08이 단위가 뭐예요? 0.08 atm, 리터, 퍼, 몰, K잖아요. 이거 0.08이만 써도 돼요. 다른 거 써주면 돼요. 이를테면 20도 10 플러스 273 가로 K. 예? 그러니까 100% 써도 되지만 좀 줄여서 써도 된다고요. 다 안 써도 된다. 다. 예? 써줘야 된다니까요. 과정 중에도. 네. 과정 중에도 단위를 써주는 게 원래는 다 맞아요. 100% 써야 되는 게 맞다고요, 원래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단위를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렇더라도 100%는 안 쓰더라도 써주긴 해야 된다고. 절반 정도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100% 써주시라고. 왜요? 그래야 나중에 검산하기 쉽고요. 계산 과정 중에 잘못도 발견이 되고. 뭔 얘기인지? 하나의 식에 항목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아니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단위를 안 써가지고 0점 처리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100%를 다 쓰는 거를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력이거든요. 공부할 때. 네. 자, 8번에 답안 정정 시에는 2줄을 걷고 다시 기재 가능하며 수정 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죠? 자, 2줄을 걷고 다시 기재하는데 어디다 기재를 해요? 답안을 작성 중에는. 예? 답안을 작성 중에는 2줄 걷고 여기다 기재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 쓰고 나서 다시 봤더니 잘못됐어요. 그럼 2줄 걷고 위에 써요? 아래 써요? 보통 위에 써죠. 2줄 걷고 위에 쓰면 되는 거예요. 없는 1번. 또 뭐 아래 써도 돼요. 2줄 걷고 위든 아래든 똑같거든요. 보이잖아요. 그죠? 자, 10번입니다.
9번도 한번 볼까요? 기 작성한 문제 전체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전체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치고 X를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뭐 4줄 5줄 이렇게 많은 줄을 지우고 싶으면 자 10번에 각 문제의 답안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 끝이라고 쓰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3, 5, 6 이렇게 썼어요. 이 답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끝이라고 쓰면 돼요. 끝. 바로 옆에 끝. 그리고 몇 줄 띄워요? 2줄 띄워요. 끝 쓰고 2줄 띄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작은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권해주는 거는 작은 문제마다 2줄씩 띄는 거 괜찮아요. 왜요? 이거는 왜 띄우라고 하는가 하면 채점관이 문제와 문제를 구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지나가거든요. 뭐가 지나가요? 채점 안 하고 지나가요. 문제가 잘 안 보이니까. 근데 2줄 띄우면요, 문제가 딱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3점, 5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마다 2줄씩 띄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작은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문제는 순서를 바꿔서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문제는 순서를 안 바꿨으면 하더라고요. 작은 문제로 순서를 바꾸잖아요. 채점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채점이 불가하면요,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막 여기 채점하고 저기 채점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순서대로 답은 돼 있는데. 그래서 큰 번호는 바꿀 수 있어요. 크게 3개를 주잖아요. 그죠? 크게 3개를 주는데, 그죠? 이거는 큰 1번이 아니고 큰 3번을 먼저 풀 수 있다고요. 근데 큰 3번 안에 1, 2, 3, 4 있잖아요. 작은 소문항. 이거는 번호를 안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5줄이나 4줄 이렇게 적당히 보고 이렇게 벼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가 벼놨다 그러면 나중에 정 쓸 말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 쳐주시고. 자, 그래서 끝이라고 쓰고 그 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제를 다 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하 여백이라고. 이하 여백이라고.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다 끝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하 여백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막 쓰다가 나는 이게 좀 부족해요. 쓰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권 더 달라고. 한 권 더 달라고 하면 돼요. 네. 실제 여기는 제가 페이지를 11쪽까지만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15쪽까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쪽까지 한 이유는 제가 시험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통 7쪽까지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쪽까지만 이렇게 좀 아껴서 몇 쪽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십시오. 저한테.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둘 테니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앞에 점선이 있는 건 여기에다가 자, 우리 그 네모 박스를 보면 이렇게 점선이 있어요. 점선. 여기는 번호 써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 1. 다음 각
이렇게. 그리고 1-1 쭉 쓰죠? 1-2 이렇게. 번호만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잘 보이죠. 채점하기가 수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채점하기 수월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안 작성은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돼요. 채점하기 쉽게. 관리사는 답안 작성법이 딱 하나예요. 채점하기 쉽게. 기술사는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기술사는 답안 작성법을 배우면 합격이 1년은 단축이 돼요. 최소한 1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법을 저한테 배운 사람이 대단히 쉽게 합격을 해요.